제목 엄마의 마지막 손편지. 어느 봄날 서랍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낡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남긴 마지막 손편지였습니다. 엄마는 글을 잘 쓰지 못하셨습니다. 평생을 식당에서 일하며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고, 쉬는 날이면 텃밭을 가꾸며 가족을 위해 쉬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속으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친구들 엄마처럼 예쁘게 꾸미지도 않고 학교 행사에도 오지 않을까? 사춘기 시절에는 엄마의 투박한 손이 창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을 친구들 몰래 먹기도 했고, 엄마가 사준 옷이 촌스럽다고 투덜대며 옷장을 닫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자취를 하게 되었고, 집에 전화를 하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엄마는 늘 먼저 전화를 걸어오셨고, 밥은 먹었냐,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냐 같은 뻔한 걱정들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엄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남았습니다. 더 자주 전화할 걸, 더 자주 찾아뵐 걸, 엄마 손 잡아드릴 걸.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랍 속에서 엄마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열자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네가 어릴 때는 내가 바빠서 좋은 엄마가 못 되어 미안해. 그래도 엄마는 항상 너를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어. 어디서든 힘들면 꼭 엄마를 생각하면서 힘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내 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후 저는 엄마가 남긴 따뜻한 말들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은 절대 미루지 말자. 이제는 엄마가 제게 했던 것처럼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려 합니다. 엄마, 하늘에서도 저를 보고 계시겠죠? 엄마가 주신 사랑 덕분에 저는 오늘도 힘을 내서 살아갑니다. 사랑해요, 엄마. 제목 따뜻해서 삼킨 눈물. 현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학교 급식 대신 어머니가 싸주시는 도시락을 먹었다. 반찬은 단출했다. 달걀말이와 멸치볶음, 그리고 간장에 졸인 두부가 전부였다. 점심시간이면 친구들은 학교 매점에서 따끈한 컵라면을 사 먹으며 장난을 쳤다. 가끔씩 친구가 야, 오늘도 달걀말이냐? 하고 농담하면 현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도시락이 부끄러웠다. 어느 날 어머니가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반찬을 넣었어.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평소와 다름없는 달걀말이와 멸치볶음이었다. 서운한 마음에 젓가락을 들었다가 순간 손이 멈췄다. 밥이 따뜻했다. 평소에는 아침에 싸주신 도시락이라 점심때쯤이면 차가워져 있어야 정상인데 오늘은 마치 방금 한 밥처럼 온기가 느껴졌다. 이상한 마음이 들어 반찬통을 열어보니 밑바닥에 조그만 손난로가 놓여 있었다. 설마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도시락이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작은 손난로를 넣어주신 것이었다. 그날 저녁 현수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유심히 살폈다. 그러다 부엌 한 구석에서 남은 손난로 몇 개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어머니는 슬며시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거? 마트에서 할인하길래 몇 개 사왔어. 도시락에 넣어주려고 산 거죠? 어머니는 멋쩍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 차가운 밥 먹으면 속이 아플까봐. 현수는 그제야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동안 친구들처럼 따뜻한 급식을 먹고 싶다고, 도시락이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한없이 미워졌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따뜻한 밥을 먹일 방법을 고민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밤 현수는 처음으로 도시락을 싸는 어머니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조용히 손난로를 도시락통 밑에 넣었다. 그리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 가방을 닫으셨다. 다음 날 현수는 도시락을 열어보며 울컥했다. 밥은 여전히 따뜻했고 반찬은 변함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다. 멸치볶음도 달걀말이도 두부조림도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현수는 젓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이번엔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었다. 그 밥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 이 이야기는 부모님의 사랑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행동 속에 담겨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때로 익숙함 속에서 소중한 것을 간과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따뜻한 밥 한 끼, 작은 손난로 하나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목 동전 지갑 속 사랑. 초등학교 3학년이던 준호는 군것질을 유독 좋아하는 아이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단호했다. 군것질보단 밥을 잘 챙겨 먹어야지. 그 말이 서운했던 준호는 몰래 어머니의 동전 지갑을 뒤졌다. 장판 위에 놓인 작은 갈색 지갑, 똑딱이 단추를 열자 빛바랜 천 속에 동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이걸로 떡볶이를 사 먹으면 되겠지? 주변을 살피던 준호는 동전을 쏙 집어들고 주머니에 넣었다. 떡볶이와 튀김을 사 먹고 배를 두드리며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동전 지갑을 닫을 뿐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자려고 누웠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때 어머니의 방문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찰칵 찰칵. 어머니가 동전 지갑을 열었다 닫는 소리였다. 세월이 흘러
준호는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다. 떠나는 날 어머니는 작은 꾸러미를 건네주었다. 이건 네가 서울에서 쓸 생활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자신의 동전 지갑을 내밀었다. 이것도 가져가거라. 준호는 어머니의 손에서 지갑을 받아들었다. 여전히 낡고 빛바랜 갈색 천으로 된 작은 지갑이었다. 이걸 왜요? 그냥 엄마가 주고 싶어서. 준호는 멋쩍게 웃으며 지갑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정신없이 바쁜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다. 강의, 아르바이트, 과제에 치여 살면서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날 지갑 속에 넣어둔 몇 개의 동전이 손에 닿았다.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는 지금도 동전 지갑을 열었다 닫고 계실까?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 준호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준호야,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차역으로 달려갔다. 티켓을 사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카드가 없었다.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바쁜 마음에 깜빡했던 것이다. 초조하게 지갑을 뒤적이던 준호의 손에 작은 갈색 지갑이 잡혔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몇 개의 동전과 함께 5,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흘렀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동전 지갑. 기차표를 사기에 딱 맞는 금액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어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를 동전 지갑 속에 넣어두셨던 것이 아닐까. 병실에서 어머니를 마주한 순간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미워졌다. 엄마, 어머니는 힘겹게 웃었다. 우리 아들 기차 타고 오느라 힘들었지? 준호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후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장례를 마치고 정리를 하던 중 준호는 어머니의 서랍에서 작은 종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동전과 함께 쪽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우리 아들이 돌아올 차비 꼭 남겨둬야지. 그 순간 준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릴 적 몰래 가져갔던 500원. 그때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다. 하지만 나무라지 않고 그저 조용히 동전 지갑을 열었다 닫으며 준호가 스스로 깨닫길 기다리셨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돌아올 차비를 남겨두셨다. 그날 이후 준호는 그 동전 지갑을 항상 품에 넣고 다녔다. 더 이상 그 안에는 동전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가득 차 있었다. 부모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부모님의 사랑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자식의 삶을 지탱해주는 깊은 배려라는 것을 전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하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